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증권주인 한국금융지주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 최근에 좀 흐름이 괜찮은 것 같아서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고점 대비해서는 53%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반토막이 난 상황이고, 그렇지만 저점 대비해서도 한 21% 올라오긴 왔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어서 주가적으로 봤을 때도 한번 관심 있게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외국인 지분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도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으로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 좀 저점을 형성하고 20주선이랑 60주선에 맞닿아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점을 보면 좀 심리적으로도 괜찮은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월봉상으로 보시면 한국금융지주는 꾸준히 우상향을 했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추세선으로 봤을 때 지금이 좀 저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증권주는 좀 성장주라고 생각을 하는 게 투자라는 거는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 이전에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가 코로나 이후부터는 주식 투자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뛰어들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당장만 하더라도 갑자기 2차전지, 에코프로나 LNF 이런 데들이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새롭게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본다면 저는 좀 증권주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투자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당금을 되게 많이 줘요. 작년도에 한국금융지주는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는데 그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당연히 실적이었습니다. 작년도 4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다행히도 이번 1분기는 굉장히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작년도 4분기에 실적이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된 원인은 작년 3월부터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식 투자를 많이 안 하게 되고 주식 예탁금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거의 70조 원에 가까웠었던 주식 예탁금이 한 50조 아래로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반등을 하는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 예탁금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한국금융지주의 브로커리지 수익도 개선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 개선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번 1분기 실적은 굉장히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탁매매 미수금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급반등을 했는데 전형적인 강세장입니다. 미수를 쓰면서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주식시장을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 한국금융지주한테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까지는 줄곧 안 좋았었던 게 최근 들어서는 흐름이 바뀌고 있는 거를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가 갑자기 오르고, 그리고 반도체가 꺼지면 2차전지가 갑자기 오르는 등, 또 2차전지가 꺼지면 자동차가 갑자기 오르고, 이렇게 전형적인 순환매가 일어나는데, 이 순환매는 전형적으로 강세장의 패턴이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을 운영하는 한국금융지주한테는 당연히 좋은 소식입니다.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 수수료, 브로커리지 수익을 많이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 개선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신용거래도 줄곧 감소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반등을 하고 있어요. 미수도 많이 쓰고 주식거래도 많이 하고 신용거래도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한국금융지주의 실적이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주가 상승의 원인도 당연히 이러한 흐름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5%인데 이쯤 되면 거의 상단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의 2번 연속 동결을 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한두 번 더 올라갈 수 있긴 하지만 그래봐야 한두 번이지 앞으로는 줄곧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CME 페드워치에서는 올해 연말부터 미국의 기준금리가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예측도 많습니다. 금리가 오를 때는 보통 보험주, 은행주들한테 좋다고 얘기하지만 금리가 낮아질 때는 반대로 증권주한테 좋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금리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금리가 떨어졌을 때는 성장주가 좋다 이런 말이 많잖아요. 실제로 코로나 때 제로금리까지 떨어지고 돈을 완전히 많이 풀다 보니까 주식 투자를 많이 했고 증권주들의 실적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본다 그러면 지금이 증권주를 투자하는데 좀 적기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굉장히 많아요. 100%가 넘습니다. 어찌 보면 리스크이기도 하지만 가계부채가 많다는 것은 금리를 함부로 올릴 수 없다라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했었던 주된 이유가 가계부채가 많고 부동산 문제가 크다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좀 양날의 검이긴 한데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듯이 사실 고용이라는 것도 고용이 좋으면 경제가 좋다는 건데 최근의 흐름은 고용이 좋으면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안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시각도 많잖아요. 그래서 가계부채가 높다는 거는 어찌 보면 부동산 PF 문제에 있어서 좀 안 좋을 수도 있긴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가면 진짜 가게들이 완전히 죽어나간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는 와중에 한국금융지주의 현재 PER은 지난 10년간 거의 바닥 수준에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PBR이라고 적어놨는데 PER이에요. 우리나라 평균 PER이 12배, 13배 정도인데 한국금융지주는 5배밖에 안 됩니다. 그 말은 밸류에이션적으로 굉장히 싸기 때문에 한번 투자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주는 앞으로 좀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추기 위해서 배당도 많이 늘리고 자사주 소각도 앞으로 할 수도 있고 분기 배당 실시라든지 주주환원 정책을 점점 더 확대할 수 있어서 저는 5배의 밸류에이션은 좀 많이 싸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PBR은 지금이 가장 저점입니다. PBR 기준으로는 0.4배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의 평균 PBR이 1배까지 올랐는데 0.4배는 이것도 반토막이 안 돼요. 한국금융지주가 장부상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전부 다 팔아도 지금 시가총액이 그거의 40%밖에 안 된다는 거니까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대손 비율이 최근 들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한국금융지주의 매출 채권이 부실화 우려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돈 빌려놓고 그냥 모르겠다 배째 이러는 수요도 많을 수 있고 최근 들어서 부동산 PF 리스크 같은 거가 대표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게 걱정거리이긴 합니다. 그래도 대표적으로 수수료 그리고 이자 수익 이런 거는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이 점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보셨다시피 주식 예탁금이 다시 올라가고 있고 신용거래도 늘고 있고 미수금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가 이끄는 AI 열풍 그리고 챗GPT, 우리나라 에코프로 BM 이런 2차전지 주식들도 어찌 보면 주식시장을 되게 강력하게 끌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강세장에서는 여러 가지 산업들이 이렇게 순환매를 이끌다가 갑자기 2차전지 오르고 자동차 오르고 반도체 오르고 최근 들어서는 엔터도 많이 오르고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는 증권주들이 따라 움직였습니다. 증권주들은 어찌 보면 자산 가치가 굉장히 크고 그치만 그에 반해서 주가 움직임은 좀 느린 편입니다. 그래서 노잼 주식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배당금까지 생각을 하면 투자해볼 여력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주목을 해보시면서 나는 좀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한국금융지주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국금융지주의 올해 예상되는 DPS, 주당 배당금은 2,938원입니다. 보통 한국금융지주는 배당 성량을 한 20% 정도 가져가는데 올해는 한 8,492억 정도를 벌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작년보다는 좀 많이 벌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1년도에는 진짜 주식시장이 미쳤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까지는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 2020년도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작년도에는 실적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2,300원 배당금을 줬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한 3,000원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진짜로 3,000원 정도의 배당금을 준다 그러면 한국금융지주의 지금 배당 수익률이 여기 나온 대로 2,938원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2,938 나누기 현재 주가가 56,300원입니다. 그러면 5.21%가 나옵니다. 5.21%의 배당 수익률은 작년보다 높고 당연히 2021년보다는 안 돼요. 2021년도에는 진짜 실적이 미쳤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거고 2020년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5.21%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5%이기 때문에 5.21%면 굉장히 높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금융지주 보통주보다는 한국금융지주 우선주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배당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이에요. 한국금융지주 우선주의 배당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보면 2,938 나누기 42,850 하면 거의 6.85%가 나옵니다. 진짜 7%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 정도 배당 수익률이고 최근 들어서 예탁금이 올라가고 신용융자도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투자해볼 만한 여력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보통주 기준으로 올해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이 5.2%였는데 지난 10년간 평균 배당 수익률은 3.08%였습니다. 2013년도에 0.5% 그리고 그 후로 1.4, 2%, 2.3%, 3%, 4% 이렇게 줬다가 요거 한 10년간 평균 배당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3.08%거든요. 배당 수익률은 높을 때 주가가 쌀 때이고 낮을 때는 주가가 높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이 5.22%인데 평균 배당 수익률이 3.08%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주가는 반대로 오르게 된다는 거죠. 사실 3.08%는 너무 떨어진 수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대충 2022년도 4.3%를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계산하냐? 올해 예상되는 DPS가 2,938이기 때문에 2,938 나누기 0.043
하면 한 68,325원까지 주가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금융지주의 지금 주가가 한 56,300원이니까 지금 주가 대비해서 얼마지? 마이너스 56,300 그리고 나누기 56,300 하면 한 21% 주가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계산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실적 컨센서스를 보면 이미 2022년도에는 바닥을 치고 올해부터는 좀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증권사들이 예측한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조건 간다는 보장은 없긴 해요. 그래도 최근 들어서 좀 주식시장이 강세의 열풍이 어느 정도 불고 있어서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치만 2분기부터는 이렇게 실적이 다시금 꺾일 수도 있을 텐데 물론 추가적인 충당금 설정이랑 경기 침체 이슈가 아무래도 걱정거리입니다. 금리가 높다 보니까 부동산 PF 리스크 쪽으로도 걱정거리가 많고 경기 침체가 실제로 일어난다 그러면 이거는 모든 주식들이 다 떨어져요. 한국금융지주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거의 고점 대비해서 30%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 이슈를 걱정해서 아예 투자를 안 하는 거는 너무 보수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까지는 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는 언젠가는 꺾여서 내려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부동산 PF 리스크도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 있고 증권 주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도 많이 가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어요. 확실히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수급 심리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도 최근 들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물론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터지진 않았어요. 그래도 자동차나 반도체, 2차전지, 엔터 이런 주식들이 다 좀 순환매가 돌고 나면 나중에는 한국금융지주 그리고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이런 증권주들한테도 순환매가 결국에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리 앞서서 투자를 해놓는 거죠. 무엇보다 이번에 실제로 주식이 많이 안 오르더라도 한국금융지주는 배당 수익률도 많이 주기 때문에 이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증권 주식을 좀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증권 주식을 투자했을 때 항상 좀 좋았던 기억이 많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나한테 맞는 기업을 투자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